자, 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짝꿍인 임미애 의원님은 지금 의성에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지금 예. 의성 지역에 지금 산불이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님.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모님. 자, 의원님 그 단식 끝나자마자 바로 화재 사고 그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이재민 지금 돕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최인호 의원님도 함께 같이 인사 좀 하시죠. 예, 의원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 단식도 마치자마자 또 산불 끄신다고. 아이고, 몸을 많이 안 힘드십니까? 아유, 그 단식 끝내고 간 게 아니고 네. 단식 중에 이제 불이 급속도로 아이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내려왔거든요. 아. 네. 일요일부터 이제 보식을 조금씩 하면서 제가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뒷산 쪽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산불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식 중에 지금 가셨다가 의성 지금 자택 집 앞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집 앞이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안평면이라는 곳이 압니다, 저는. 네. 예, 그렇죠. 저는 봉양에 옛날에 제가 혁신이 때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김영건 산을 의원님. 중심으로 두고 그 뒤에 산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지 않아야 저희 봉양면이 좀 안전에 지켜지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우리 동네를 지키려고 그러면 다른 동네 불을 꺼야 우리 맞아요. 동네를 맞아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서 이제 산불 진화 작업을 계속 한 거죠.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뭐 의성군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안개면에서 비가 시작됐다고 하더니 뭐좀 개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안면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위로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일단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임미애 의원님 지금 자택 옆 면까지 지금 다 왔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 결국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해서 네. 다 껐고요. 그날 처음 불이 발생했던 22일 날 그때는 의성에서 불이 세 군데서 발생했어요. 안개면, 안평면, 금성면. 네. 안개면 불하고 안평면 물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평면에서 발생한 불이 지금 안동으로도 가고 청송까지 갔죠. 청송으로도 가고 영덕 가고 영양 봉화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번져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의성의 피해도 피해지만 어제 제가 청송도 가고 영덕 영양도 갔는데 예. 이 다른 지역에서 입는 피해가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너무 맞아요. 빠른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불이 막 날아다닌 거죠. 막 불똥이 막 순식간에. 튀더라고요. 불똥이. 예. 순식간에 다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이 타고 이러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 상황을 주민들이 맞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성은 그래도 산불이 벌써 장기화되다 보니까 진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지만 예. 조금은 경험이 생겨서 잔불 정리하는 사람들도 숙련된 마치 그 진화 인력처럼 제 남편도 지금 아침 6시 반인가 산에 네. 올라갔거든요. 불 끄러요? 네네. 잔불 정리하려고? 예. 잔불 정리하러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를 짜서 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가 사실은 경남에는 좀 내렸습니다.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내려서 사실은 진화가 완료됐는데 어제 비는 좀 의성이나 청송, 안동 여기는 비가 조금 덜 내렸죠. 2mm인가 내렸다고 하던데요. 1mm 그러니까 막 내릴 아. 때 소나기가 오는 것 같아서 빗방울이 굵어서 저희가 막 박수 치고 이랬는데 네. 1mm 정도 오고 1mm 그쳤습니다. 였군요. 네. 그리고 밤 12시쯤 돼서 어제 잔불 정리하던 한 곳에서 다시 불이 재발화됐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데 지금 가장 그런 게 뭐 이 지금 이재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집이나 지금 거점을 잃고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지금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예, 지내시는지요? 지금 이 지금 예, 다섯 이재민들? 개 시군에 한 15,000여 명 정도가 대피해 있는데요. 15,000여 명요. 예.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농민들이고 음. 또 되게 고령인 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지금 다 잔불 진화 작업에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고령의 좀 병이 있으신 분들이 대피소에 좀 많이 있고요. 예. 이분들은 다들 몸만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살면서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네.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거나 울거나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혼란 상태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가 뜨면 집에 가서 지금 밭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통신이 안 됩니다. 동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화가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산불 피해 지역은 통신이 안 되고 핸드폰이 안 터져.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멀리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동네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매우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우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의성 안동 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선거 네네. 직후에 네. 이재명 위로하러 갔는데 또 늦게 왔다고 또 타박하시는 분들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이 어떻게 또 유튜브에 다니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왜 그게 이재명 탓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께서는 재판 끝나자마자 안동에 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일정을 하시고 어제 밤 늦게 이제 대전에 오늘 추모제가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어제 영양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그리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 왜 없겠어요. 불이나 끄지, 왜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이러면서 그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찾아와서 주민들을 만난 정치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찍어놓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심적인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또 대표가 제일 먼저 찾아와 주니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더 많겠죠. 보도는 좀 네, 그런 부분이 많지요. 됐다 하더라도 네. 오늘 우원시 국회의장 현장에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의성의 고은사라고 하는 천년 사찰이 예. 완전히 다 탔는데요. 예. 그 사찰도 방문을 하고 또 이재민들 대피소도 둘러보고 저희 여기 헬기 조종사가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향소도 들르고 이럴 일정으로 오늘 방문하십니다. 자, 뭐 저희 사진으로 보도 충격적인데요. 자, 의성, 안동, 청송 일대가 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지만 의원님이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요. 이 지역민들 위해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 다들 힘들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좀 심리 상담 내지는 말벗을 해줄 만한 그런 자원봉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잔불 정리하는데 네. 좀 숙련된 젊은 사람들의 이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불이 나면서 저희가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불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불을 끌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분들을 다치지 않게 먼저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 이재명 또 대표님은 군인 투입도 뭐 검토하시겠다는데 예. 그 잔불 예, 정리하는데 맞습니다. 투입하면 안 됩니까? 해야지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예, 예. 이 얘기는 어제 밥을 먹으면서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지금 군 인력이 저희 54단에서 지원하는 건데 뭐 100명, 200명 그 선이 병력이 적어요. 그 내려왔었거든요. 강원도에 네, 있는 좀 그래서 큰 많은 병력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잔불 정리하는데 지금 그래도 가장 그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군 동원력이 맞아요. 예.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갑자기 들어보니까 또 지역 문제하고 연결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 그 얘기가 참 전국에 안타깝네요. 사망자가 28분인데요. 거의 다 8명인데 그중에 저희가 24명이 사망이 이쪽에서 발생했거든요. 의성 쪽에 근데 예. 고령자들이세요. 다 80세, 고령자시죠. 70세. 예, 예. 대피하기 불길이 어려웠던. 삽시간에 동네를 집어삼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오다가 불이 닥치니까 차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어제 제가 가봤더니 차가 그대로 탄 상태더라고요. 영상들 많이 봤습니다. 보고 이런 충격적입니다. 상태니까 예. 노인분들 대피하는 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네 입장에서는 산불 진화에 젊은 사람들이 좀 늦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지금 사고 지역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이 좀 지역 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분들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대표님 와서 여러 지시사항 중에요. 네. 군부대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했고 군부대. 예. 또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정부가 소위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의성군, 영덕군, 뭐 봉화군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로 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김제시하고 영양군이 먼저 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구호 물품을 뭐 1인용 그 텐트 있잖아요. 쉘터라고 하는 것을 네. 김제시가 갖고 있는 걸 영양군에 보내주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영양에는 1인용 그게 없어서 그냥 맨바닥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영양군에서 좀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호 긴급 장비들을 그냥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군을 탁 찍어서 그게 맞는 것 지원을 같아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김제가 뭐 영양 도와주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화성이 안동을 도와주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 그걸 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농기계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예. 지금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저희가 준비 대책으로 세운 것들을 좀 이야기는 할 텐데요. 국민들의 무엇보다도 따뜻한 관심이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런 무정부 상태가 빨리 조속히 이게 수습이 된다면 그래도 민주당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애 많이 네. 쓰시는데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빨리 불 끄시고 지나시고 서울로 빨리 오십시오. 예, 제가 있는 동안에 탄핵이 인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하면 예,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산불 빨리 좀 지나야 되기를 또 더 이상 피해가 좀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도 농해 수위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한 2년간. 그때 산림청을 이제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국감에서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산불 초기 진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림청이 초기 진압에 행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소방청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산림청이 초기 진압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또 장비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그 빨리 그러면 소방청이 가서 하든지 네. 아니면 산림청이 하려면 확실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돼야 되고 또 협조가 체제가 돼야 되는데 초기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준비가 덜 된 제도적인 또 인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구멍이 많이 나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 예, 예, 빨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분 상태 아니냐. 임미 의원님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은 일단 빨리 이런 부분들도 해결돼야 되는데 경남에서도 산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청하고 예. 인근까지 다 번졌는데 어떤 창녕에서도 또 피해가 났었고요. 네. 특히 그 울산 울주군에서 이제 불이 나서 네. 부산 불광산 기장군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사라고 아. 아주 고찰이 있습니다. 예. 직선 거리 2km 가까이 그 불이 번졌었는데 아유. 마침 어제 예. 밤에 이제 진압이 완전히 돼서 또 비가 또 그러니까요. 단비 그런 걸 단비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3mm 비가 예. 왔는데 예. 다 이제 진화가 됐죠.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부산 대도시까지 혹시 번진다면 이건 뭐 아이고, 상상할 수가 그럼요. 없는 상황인데 예, 예. 어쨌든 경남 지역은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네. 마무리가 좀 된 모양새로 예. 보입니다. 경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뭐 부산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4월 2일 날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매우 네. 큰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후보가 계엄도 옹호하고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후보의 출정식에 뭐 소위 거구 인사들 네. 대표적인 인사들 탄핵 반대 집회 단골로 나오는 분들 정승윤 후보군요. 예예예. 하여튼 그분들이 총출동해서 뭐 지원 유세를 했다는데 예. 아니 교육감이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수장인데 저게 무슨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런 그 거구적인 발언, 뭐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까지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민주 질서, 헌법, 계엄은 잘못됐다, 쿠데타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키고 또 어떻게 제대로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가치관,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를 책임져야 될 교육감 후보로서 과연 저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저 전한길 씨가 뭐 인기가 있고 뭘 떠나서 지금 보면 정치적인 발언들을 그렇게 해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저분들이 가는 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특히나 그 교육감 선거에서 네. 저런 극우 인사들이 저렇게 총집결해서 뭐 어떤 정책 효과를 노리는지는 몰라도 네. 부산이 그렇게 만만한 도시 아닙니다. 뭐 극우 인사들이 와서 뭐 소위 말하는 설치고 또 뭐 계엄이 잘 됐다고 부산에도 계엄 잘못됐다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100번 양보해서 뭐 지자체장 선거다. 국민의힘이니까 자당의 대통령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는데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과연 저게 뭐 어필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렇죠. 참 완전히 안타깝네요. 그 부산 시민들을 그분 수준을 낮춰보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시민들의 자존심을 표출하는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게 뭐 노선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게 왜 이러냐면 이런 탄핵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게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나 뭐 손혜명 목사 이런 분들이 교육의 장까지 가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아주 뭐 감기 어린 뭐 그런 그 강경까지 다 만들어 놓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제 탄핵 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선고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으면 저게 지금 대통령이 버티고 앉아 있고
석방됐고 그 이후에 메시지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 극우 인사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급기야는 교육반 선거에까지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탄핵이 제대로 선고기일조차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 헌법재판소가 5가지 쟁점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그 5가지는 이미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 그 5개 중에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없었죠. 예. 포고령 뭐 작성에도 관여했다, 지시했다 밝혀졌고 군이 또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 선관위 또 국회 투입 다 했고 또 지하 1층 가서 단정까지 하려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다 했고 국무회의 절차 어겼고 뭐 요건도 안 되고 네. 그럼 도대체 뭐 절차 문제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는 소추장 변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주도해서 그 소추장 변경했는데도 동의 절차 서로 안 받았잖아요. 네.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성의 원칙에 뭐 훼손이 됐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헌법재판관들이 한두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뭐 추측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저께 이재명 대표 무죄 네. 선고받고 항소심 가장 무죄요? 충격을 받았다면 예. 검찰이 아니라 네. 혹시나 만약에 고의로 지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고의로 지연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2심에서 유죄 받고 그러면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엄청나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3심을 언제 하냐? 대선은 굴러가는데 그럼 상고 대법원에서 뭐 언제 그러면 3심 그 선고를 할 거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선고를 내려서 아웃시키면은 좋고 아니더라도 대선 와중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대선 지형에서 불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예. 추측이 이제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마는 네. 그런 이제 그런 추측이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믿고 싶지 않지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는 도대체 이유가 없죠. 어떤 이유인지 도저히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아니, 그럼 그거 의원님.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선고 났잖아요,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봤자 예.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재판도 연말 가까이 돼야 이제 최종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볼 것도 없는 대법 것 가서 같아요. 6월 달에 네. 무죄가 되겠지만 설사 일부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해도 네. 다시 또 고법에서 하고 예. 또 대법하고 네. 그럼 최소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1년 걸립니다, 이거는. 1년 걸리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변호사시니까. 예. 그럼 이거는 전혀 뭐 리스크가 아닌 작동될 거죠. 수도 아닌 없고 거죠. 다른 뭐 4개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직 뭐 3년 돼도 시작도 1심도 안 못한 게 했어요. 많고 예. 시작도 안 했고 거의 뭐 검찰의 편파 수사, 표적 수사 그거 따라서 단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진 거죠. 예. 그럼 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 오늘 정도 고지를 하고 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예. 그걸 해야죠 지금. 해야죠. 이거는 예. 당이다. 해야 된다. 오늘 오전 이제는 10시에 해야 된다. 예, 다음 3월 31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예. 그렇게 발표하기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일 오늘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 날 4월 가기 한덕수 전에 총리 때도 그렇게 예고했지 비슷했었어요.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목요일 오후긴 했는데 목요일 오후였습니까? 하고 월요일 날 10시에 선고를 했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걸 하나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자 방금 정리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네. 이제 사라졌다. 특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또 강경보수 쪽에서 저희들의 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 촉구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좀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자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공격하는 지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예, 지금 하명 FTA 등 트럼프 정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취할 예정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서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경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해야 하루는 됩니다. 빨리. 예.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이거 국론도 하루가 멀다 하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분열되는데 이 국론 통일,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이게 진정한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 우원식 의장은 윤석열 탄핵 선고 빨리 해달라. 거기에다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달라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 아직까지 임명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그저께 네. 우원식 의장님의 촉구는 네. 정말 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방금 이제 헌재 신속한 예, 판결 촉구 또 마은혁 네. 재판관 임명.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우선 이제 그 입법부 수장으로서 뭔가 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면서 한 말이다. 네, 비장했다. 예. 네. 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다음 주를 넘겨서 네. 4월 중순으로 넘어간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4월 18일 날 두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퇴임해야 됩니다. 예. 그때까지 물론 하겠지만 만에 하나 하지 않는 경우 한코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면은 사실상 이제 탄핵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국가가 가는 겁니다. 마비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비고 또 그 아수라장이 되는 상상도 하기 거죠. 이제 싫습니다. 예. 또 뭐 탄핵 선고를 빨리 해라, 뭐 헌법재판관 또 해라. 하고 또 이 국론은 어떻게 더 번질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우 의장님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4월 4일까지 4월 11일이면 딱 그 두 재판관의 그 퇴임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때까지 거의 기다리기에는 마지막 선거 진짜. 너무 마지노선까지 가는 예, 거니까 예, 다음 주까지 만약에 예.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결단을 하겠다. 근데 그게 결단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도 예. 또 결부가 되겠지만 물론 헌재를 압박하는 또 국회 차원에서의 비상한 수단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은혁 재판관 부분에 대해서 한두수 총리가 계속 이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한다면 네. 사실은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을 임명해야 된다고 스스로가 또 했고 8명 전원이 임명하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했고 또 한 총리 뭐 그 탄핵 기각하는 예. 한 분도 예. 열흘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탄핵이 좀 빨랐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석 달이 넘었고요. 또 한덕수 총리 또 다시 대행으로 복귀한 적도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2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조차 넉 달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법 불이행,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올라오는 그 발의에 대해서 재탄핵에 대해서도 본회의까지 올릴 수도 있다 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사하는 거 아니었나 아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 의장님이 상당히 좀 신중한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고비 때마다 해왔고 물론 또 해결사 노력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의장으로서 또 계엄을 담을 넘으면서까지 막았던 네. 그런 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책임감에 따르는 조치, 결심 이런 것이 지금 다지는 가운데에서 촉구를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처럼 헌법재판소가 뭐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재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났으면 이제쯤은 선고가 돼야지. 뭐 어쨌든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선고를 해야 되고 더 끌을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꼼꼼하게 이제는 꼼꼼한 그런 판단 이거 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그 국가 권력기관 중에서 네. 사법기관, 뭐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대법원, 경찰, 선관위, 네. 뭐 이런 이제 중앙헌법기관들, 사법기관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네. 상당히 제일 신뢰받는 기관. 50% 넘었거든요. 그게 55%까지 간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검찰은 그 구속 취소하고 적시 항고 안 해가지고 네. 꼴찌로 또 추락한 20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그런 또 예. 있었는데 네.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것을 스스로가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87년 6.1 항쟁의 대국민 항쟁의 성과물로 헌재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때 헌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예. 독재자의 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헌법 위반을 이제 제대로 심판해달라 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과적으로 해왔고 인권이나 또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통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는 이런 하루하루가 지연되는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통받는 맞습니다. 이것을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헌재는 이제 스스로가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빨리 선고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수요일 날 있었던 항소심 선고인데 일단 요 얘기도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좀 패닉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뭐 승복하라고 했다 갑자기 막 선고 전에 나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정도로 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나오는 대로 지금 뭐 말하고 있죠.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무죄 선고 전날 네. 원내대책 회의에서 승복하라. 승복하라 이렇게. 이재명은 승복하라. 본인 승복하라. 이게 연결되잖아요. 아니 그 전날 승복하라 승복하라 그렇게 재촉을 해놓고 예. 막상 문제가 나니까 승복하지 않는 승복. 뭐 우리 뭐 연구회가 뭐 카르텔이 작동했다느니 예. 전혀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몇 아니,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아니 몇 그렇습니다. 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 네. 멘트가 어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네. 그렇게 평가해놓고 또 승복하라 해놓고 지금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또 음모론이 뭐 또 하여튼 뭐 무슨 관계 때문에 뭐가 또 하고 성향이 어떻고 네. 또 그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잘게 또 아니 할 말 없으면 뭐 우리 명예를 훼손하는 국제인권법 얘기합니다. 뭐 그런 네. 온갖 또 말까지 퍼붓는데 정말 나오는 대로 하여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제하고 네. 승복하라. 아하. 권성동 원내대표님. 예. 네. 그 검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윤석열 그때는 구속 취소됐을 때는 즉시 항고 안 했어요 결국은. 근데 안 이번에는 이게 뭐 용어는 아니지만 즉시 상고를 했더라고요. 대법원 상고를 정말 판결 나자마자 하겠다 하더만 다음 날 바로 해버렸어요. 아니 김성훈 그 구속영장 네. 청구 때 네. 검사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야, 0. 정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때 검사 10명. 네. 10대 0. 네. 이것이 검찰의 편파성. 얼마나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했으면 검사 10명이 출동하고 네. 얼마나 비아픈 서버 그거 감출 게 많고 그거와 뭐 검찰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검사가 한 명도 안 갔다는 거는 그 영장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영장 아니 그런 실질식사를 그 많이 검찰의 가는데 그런 표나는 예. 보이는 이러면 편파 안 되죠. 아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없어요.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아니 뭐 그거 가야긴 형식적으로라도 가야지. 안전에 있어야 그럼 될거 물어보거든요. 아닙니까? 판사가 뭐 여기 구속영장 취지가 뭐냐 물어보면 이 증거인멸 우려 있고 도주 우려 있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뭐 누가 그러면 변호사 와가지고 피의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만 듣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 참 정말 계속 나쁜 마일리지 같은 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따르는 네. 이 검찰의 무소불위에 걸려 견제받아야 되고요. 네. 특히 그 권력을 진 자의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앞장서서 무리한 기소 또 표적 수사 또 뭐 기소 줄 기소 이런 그 정말 독재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했던 것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을 보여준다 봅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LCT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특혜 의혹 받았던 거 그곳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말썽이 많았던 아파트에 있었네요? 소유를 갖고 있었고 참 그 21년도 이제 보궐선거 때 판다고 않겠나요? 나와서 매각하겠다 했고 예. 또 뭐 재산을 사회 기부하겠다라고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그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고 뭐 재산은 네. 일부 기장군에 있는 일부 재산을 뭐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옮겨놨는데 그거는 오는 주머니에 있는 자기 재산을 왼 주머니로 온 것밖에 안 되죠. 그 자기 면세 거잖아. 혜택도 받고 거의 다 자기 거. 예,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보장이 되고 그 LCT는 지금 4년간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감에서 우리 당 이제 이해식 의원이 LCT 그 아파트 판다 해놓고 왜 안 파느냐. 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너무 따지지 마시라. 뭐 이런 토로 이야기했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 공약을 왜 합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시민들한테. 하면 안 되죠. 사정이 있을 것 같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지금 이제 4년째가 되는데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 참 좀 그렇습니다. 맹태균 수사도 지금 곧 받는다고 예. 소식도 들리고. 다른 하여튼 좀. 사람들도 지자체장이나 지금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를 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대부분 강남권에 아파트는 있는데 네.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그런 되지?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 어떻게 막 봐야 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아이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강남에 그래 비싼 집 해놓고. 강남에 출마하지. 그 강남에 다 가시라고 해요. 강남구청장 가시라고요. 강남구청장. 가시라고 해요. 아니면 구의회 출마해서 구의회장을 하시든지. 구의회장을 하세요. 아니 그래 강남에 그 비싼 땅 아파트 그리 갖고 네. 있으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표리부동한 거죠. 네, 소개는 드릴게요. 홍준표 시장 같은 건 잠실에 있고요.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지사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야 뭐 예, 가릴 거 가격 없다는 없이 거죠? 물론 뭐 부동산 정책의 도곡레슬. 경향은 안 대치동. 죽겠죠. 엄청 비싼 도곡동 도곡레슬. 김진태 지사 같은 거 대치동.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도 서초 반포 아파트 갖고 있고요. 주철현 의원도 서초동에 있습니다. 다 뭐 이건 여야 불문하고 뭐 이 자꾸 그러고 보니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 갖고 다른 거 하지 말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자꾸 그것이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도 네.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못 불신하는 못 거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면에서 그래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꾸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할 생각이 1도 없지만 저라면 그 지역구 집을 사야지요. 최소한 강남의 집은 저는 뭐 지역구 집이 있고요.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가서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서 뭐 화가 그렇습니다만 나시겠네요. 저는 해운대 집 팔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아니 그게 기본 자세죠. 정상이죠. 예. 일반적인 의원이라면 그렇죠. 아니 그 강남에 집 팔고 지역구에 집을 얻고 네. 그러면 그 차익이 많으면 예금해 놓으면 이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만족하고 살아야지. 공직자가 그래 떡 강남에 대치동에 뭐 이렇게 탁 이렇게 그거 해놓고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강남구청장 나가라고 그러면. 그 구의장을 하시든지. 그 참나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라고 지방에 다른 지역구 위한 척하면서 다 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선으로 지금 그걸 보이잖아요. 또 지키는 그 또 국회의원이나 다 지키는 국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까지 불신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최 의원님만 해도 지키고 있고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